이번 시간에는 우리 교과서 121쪽을 펴보세요. 항진이라는 소설이 나오죠. 되게 특이한 게 항진이라는 실존 인물, 우리 실존 인물을 소재로 해서 작가의 상상력이 더해서 만들어진 소설이라는 거. 적을 필요 없어요. 이거 적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참고하도록 하고요. 더 특이한 거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작품이 아니라 북한에 있는 작가가 만든 작품이다. 그래서 북한 작품인 거죠.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이런 특징점이 있다 생각하고 작품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들 교과서 122쪽으로 넘어가도록. 선생님이 형광펜 긋는 거는 지금 어디 하고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긋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은 뭐 딱히 형광펜 긋는다고 쭉쭉 줄 그을 필요 없어요. 송도에 사는 항진사의 딸 항진이는 시와 음악에 재능이 뛰어나고 용모가 아름답게 유명했다. 실제로 항진이가 이렇게 기생이란 신분적 한계는 있었지만 시도 잘 짓고 노래도 잘하고 하는 종합, 오늘날 치면 뭐 만능 엔터테이너 같은 그런 자질을 가지고 있었죠. 송도는 오늘날의 개성입니다. 개성. 북한에 있는 도시죠. 소우르 윤승주 댁과 혼약을 맺지만 집안의 하인인 노미가 하인의 이름이죠. 옛날에 천한 사람들은 이름 막 지었었죠. 노미는 실존하던 인물이 아니라 작가가 상상해서 지어낸 인물이요. 작가의 상상, 허구 인물이죠. 허구 인물. 항진이는 실존 인물이죠. 항진이의 출생 배경을 누설하며, 그래서 정실 부인의 딸이 아니라 첩의 딸이다. 그러니까 아빠는 양반인데 어머니는 첩이었던 거죠. 그래서 신분적으로 미천한 신분이었던 거죠. 어린 시절 유일한 말동무였던 노미가 항진이를 사랑한 나머지 그녀가 소출임을 신랑댁에 폭로했기 때문이다. 항진이는 자신의 동생을 둘러싼 사대부가의 거짓과 위선을 알고 괴로워한다. 그래서 아버지가 겉으로는 뭐 깨끗한 척 양반임내 했지만 알고 보니까 첩을 두고 살았던 거죠. 그 다음에 신랑댁도 뭐 자기 사랑한다고 했는데 자기 신분을 알고는 결혼을 안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좀 괴로워하죠. 이 무렵 한 총각 이름이 또복입니다. 또복이 항진이를 연모하다가 상사병으로, 너무 사랑하면 걸리는 병이죠. 그의 장례식을 열린다. 그래서 항진이는 뭐 그 남자한테 딱히 뭐 준 건 아닌데 항진이가 너무 예쁘니까 지 혼자 좋아하다가 상사병에 걸려서 죽어버린 거죠. 담장 너머로는 구경꾼들이 붐비는데 항진이 처신을 보기 위해 또복이의 이제 장례식이 열려요. 상녀가 이제 항진이 집 앞으로 옵니다. 그러면 항진이가 그 상녀 그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경꾼들이 궁금해하는 거죠. 집안은 개개했다. 안방 마님은 진이한테, 항진이죠, 자초지정을 털어놓은 이후. 어떤 자초지정? 여기 안방 마님은 항진사의 정실 부인, 그러니까 항진이를 낳은 엄마가 아니라 항진이를 키운 엄마가 되겠죠. 자초지정은 뭐다? 항진이 태어난 이력, 진짜 정실 부인이 딸이 아니라 첩의 딸이라는 것과 친어머니는 아빠의 첩이었다는 그런 이야기죠. 안방 문턱을 넘어본 일이 없고 항진이한테 이제 자기 방에만 있고 문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채 서방님은 항진이 이복 오빠, 배다른 오빠겠죠. 여기서 정실 부인, 안방 마님이 낳은 오빠겠죠. 이금희를 그꼴로, 이금이라고 이렇게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을 겁탈한 거죠. 만들어 놓고 자취를 감춘 후 아직도 그림자로 보이지 않았다. 이른 아침이어서 집안의 바깥채가 뜯어섰겠지만 안채 행난채 할 것 없이 모두 호기심에 들떠서 벌써부터 당장 너머 구경꾼들이 속에 섞여 버린 모양인지 지죽은 듯이 조용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사랑채, 뭐 행난채, 바깥채가 나오는데 다 비슷한 말인데, 옛날 집 보면 여기 마당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큰 본채가 있죠. 본채 밖에 별채처럼 해가지고 쪼매난 집이 있죠. 뭐 손님들 묵는 집, 아니면 뭐 노비들 묵는 집, 뭐 이런 거 있죠. 아니면은 뭐 다 큰 이제 형제나 자매가 결혼해서 묵는 집,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요 본채 말고 여기 별채들을 우리 뭐 사랑채, 행난채, 바깥채라고 다 같이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참으로 박정한 새싹이다. 이거 편집자적 논평에서 고전소설이 많이 나오는 특징인데요. 다른 말로 서술자적 논평이라 그래요. 그래서 편집자나 서술자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쓰는 거죠. 서술자가 자신의 뭐 생각이나 느낌, 뭐 어떤 인물에 대한 평가를 서술하는 거죠. 이거 적도록 하세요. 그래서 세상에 대한, 이 세상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서술자가 지금 내리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이 쭉 다 편집자적 논평이죠. 남의 경사나 기쁜 일은 구경하고 즐긴다면 모르겠지만 남의 고통이나 슬픔을 구경해서 자신의 호기심을 만족시킨다면 그것은 벌써 선한 마음이 아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그런 각박한 세상에 대해서 서술자가 평가를 내리고 있는 거고요. 사람이 죽어서 지금 상여, 간이 죽은 사람을 이렇게 안에 넣은 간이 오고 있는데 사람들은 항진이가 어떻게 대할지 슬퍼하지 않고 그냥 궁금해하고 호기심으로 대한다는 거죠. 하기는 오정문박 장터에서 제인을 목을 벤다면 먼 천에서 도시락까지 싸들고 구경을 온다는 옛날에 사형 제도가 있었죠. 그래서 그거를 시키면은 사람들이 구경을 왔다는 거죠. 그 무지몰각한 마음의 선악을 구태여 따져서 무엇하랴. 진이는 담장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었다. 서로 부르고 찾는 소리, 자리를 다투는 걸찍한 욕설들, 느닷없이 터져오는 너털 웃음들도 저 사람들은 지금 그 고통을, 그의 슬픔을, 창피를, 그의 굴욕을 구경하고 싶어 뒤설레고 있는 것이다. 동네 사람들이 항진이를 구경하러 왔어요. 자기 때문에 죽은 남자를 항진이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도도하던 항진이가 창피할 것인가? 아니면 그 시체를 보지 않고 도망갈 것인가? 막 궁금해하는 거죠. 그래, 그렇다면 그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을 응당 보여줘야 하지. 간을 맞이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항진이는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설 생각을 합니다. 항진이는 자기 함통을 연고, 자기 함통을 여는 건 오늘날 액세서리 같은 거 많이 넣는 통이죠. 뭐 화장품이나 귀걸이, 반지 같은 거 넣는 통이죠. 열개에 그 속에 깊숙이 간직해 두었던 혼수. 그래서 윤승지 댁이랑 원래 결혼하려고 했었죠. 그때 받았던 보석들 있죠. 뭐 반지나 귀걸이. 그걸 꺼내서 예쁘게 치장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밖에 나갈 생각을 합니다. 상녀를 보려고 구경꾼들이 몰려들고 있다. 여기까지 중심 생각이고요. 항진이는 피하지 않고 직접 상녀를 맞이하려고 합니다. 4시쯤 되었을 때 상행이 뒷골 어구에 들어섰다. 상행이 뒷골 어구에 들어섰다. 이제 어기에, 그러니까 마을에 진입한 거죠. 맨 앞에는 붉은 조골이 검은 치마를 입고 방울 달린 탈바가지를 쓴 방상씨가 창개 방패를 갈라 등 두 손을 휘저으며 길을 잡고 그 뒤로 명적, 혼백, 만장, 공포를 차례차례 앞세운 상녀가 골목 안으로 꺾여 들어오는데 상녀 위에는 위에죠. 올라선 상두수번이 요령껏 땡그렁 울리며 구슬픈 상녀 노래의 선소리를 먹이면 선창하는 거죠. 선창을 매기면 상배 수건을 눈썹까지 눌러쓰고 구정닷줄을 굴러맨 상두꾼들, 상여를 매는 사람들이죠. 음울한 목소리로 후렴을 받았다. 그래서 후창하는 거죠. 선창하면은 여기 후렴, 재창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게 상행이죠, 상행. 그래서 여기 이렇게 그림에 나와 있는 게 상행이고, 상녀죠, 상녀. 여기 사람 죽은 간을 예쁘게 치장해가지고 평소에 살던 곳을 한 바퀴 도는 거죠. 그래서 여기 상녀고요. 여기 뒤에 쫓아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상행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방상시인데, 그래서 이렇게 방상시 귀신 분장을 하고 이게 상녀를 사람이 같이 쫓아다니면은 뭔가 좀 원혼을 풀어준다, 뭐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해요. 자, 여러분들 지금 그림에 보이는 게 명정인데, 명정은 이렇게 죽은 사람에 대한 뭐 간직은 뭐다, 그 다음에 이름은 뭐다를 주은 이 깃발이죠. 그래서 이 깃발이 상녀와 같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혼백은 우리 제사 지낼 때 위패 있죠, 위패. 그 위패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만장은 명정과 마찬가지로 뭐 죽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적었던 깃발이라고 보면 됩니다. 드디어 사람들이 기다리던 그 구경스러운 대목에 이르렀다. 앞으로 움직이던 상행이 이렇게 상녀꾼의 무리들이죠. 상녀를 끄는 사람들 무리들이죠. 항진색대 후원 뒷마당이죠. 뒷문에 앞에 이르러 제자리 걸음을 시작했으니 이것이 이른바 지살받기가 시작되기 전 그늘 뛰겼다. 그래서 항진을 좋아하다 죽어서 항진이 집 앞에 와가지고 상녀꾼들이 상녀가 넋을 위로하는 거죠. 상두수번, 상녀꾼들의 우두머리죠. 우두머리, 상녀꾼들 중에 우두머리죠. 우두머리가 먹임소리, 선창하면 상두군들, 나머지 상녀꾼들이죠. 나머지 상녀꾼들이 상녀를 끌고 가는 사람이죠. 상녀꾼들이 받는 사람, 이렇게 후창하는 거죠. 후창해서
원귀의 울음소리, 귀신이죠. 여기서 귀신은 누구겠습니까? 항진을 사랑하다 죽은 이 청년이죠. 그래서 이 죽은 총각의 혼이죠. 울음소리처럼 처량하게 들렸다. 산선초목 다 리별하고 한청 먼 길 가네. 이별이 아니고 리별을 써놨죠. 이거 북한 소설의 특징이죠. 그 다음에 한장상때 고명따님 잘났다 한번 보고 외기러기 짝사랑 외로운 혼이 되었구나.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상두수번이 선창하는 거죠. 상두수번이 선솔이고요. 상두수번. 우리 상력군들이 우두머리죠. 선솔이고요. 선솔이. 그 다음에 워차너호가 우리 상두군, 상녀를 끄는 나머지 사람들이죠. 상두군들이 후창 받는 소리죠. 상녀는 앞으로 나갈 듯 뒤로 물러설 듯 다시 앞으로 나가며 요령 소리와 상녀 노래 맞춰 그네처럼 한자리에 흔들렸다. 항진이죠. 담장 안쪽에 문고리를 쥐고 마음 굳게 다잡았다. 이제 밖으로 나가는 거죠. 담장 밖 구경꾼들이 모두 이 문에 쏠려 있을 것이다. 이 항진이가 있는 집 문에 눈이 쏠려 있다는 거죠. 항진이가 나올까 안 나올까.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북한 소설의 특징이 구경꾼이 아니라 구경군이라고 써놨죠. 상직할멈, 이렇게 집에서 시중을 드는 약간 집사 같은 사람이죠. 이금희가 이것도 마찬가지 종이죠. 종. 등 뒤에서 간을 졸이며 공포에 질린 눈으로 주인 아씨 막 긴장되고 쫄릴 때 간 졸인다 그러죠. 주인 아씨를 지켜보고 있었다. 지금 별당 앞마당에서는 별당 따로 있는 별채 같은 거죠. 주인 아씨한테 발목을 묶기운 노미가 우리 안에 갇히운 법마냥 왔다 갔다 몸살앓고 있었다. 노미가 항진이 명령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노미가 동네 사람들 다 쫓고 싶은데 항진이가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래가지고 노미가 범이 호랑이죠. 그래서 갇힌 호랑이 마냥 집안에서 가만히 있었다는 거죠. 상두수번, 상력군의 우두머리죠. 먹임 소리는 차차 간역을 조여갔다. 긴장감을 조성하는 거죠. 간역을 조여갔다는 건 항진이네 점점 집으로 이렇게 향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 상두수번, 상력군의 우두머리인 선솔이고요. 상두수번의 선창이죠. 선창이고 이거 상력군, 나머지 상녀를 매는 상녀군들의 받는 소리 후창이죠. 그래서 나 그대로는 못 간다. 빨리 항진이가 이 죽은 사람의 넋을 위도해달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항진이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어떻게 이 사람 사랑한다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 혼자 좋아해서 죽은 건데 항진 입장에서는 좀 다른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는 그런 약간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요 앞에 보면 여러분들 여기 고명딸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고명딸은 외동딸을 말하는 거죠. 외동딸. 그래서 빨리 항진이 나와라. 항진이 보고 싶다. 너 짝사랑하다 죽은 사람 있으니까 이 노래에서는 빨리 항진이 나와라. 지금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진이는 문을 열었다. 골목을 나서는 순간 만사람 날카로운 눈빛이 창끝처럼 날아와 박혔다.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점점 더 커지더니 마침내 상녀 노래를 눌러버렸다. 그래서 상녀꾼들이 노래 부르는데 항진이가 이렇게 문을 열고 나오니까 사람들이 막 깜짝 놀라서 웅성웅성 되겠죠. 그 소리가 상녀꾼들의 노래소리보다 더 컸다는 거죠. 지금 124쪽 하고 있습니다. 구경꾼들은 깜짝 놀랐다. 감히 항진사댁 주인 아씨가 죽은 홍백의 상문살이 무서워서 천리말리 달아났거나 집안 구석방에 들어박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숨어 있을 진이가 직접 상녀의 행렬이죠. 상녀와 상녀를 끄는 꾼들이죠. 나타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다. 항진이가 귀신이 무서워서 도망갈 줄 알았는데 당당하게 앞에 나선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의 중심 생각은 문을 열고 직접 상행 앞에 나선 항진이죠. 그래서 상행은 뭡니까? 이렇게 상녀, 아까 그림으로 봤던 상녀, 죽은 간을 예쁘게 치장해서 이렇게 동네 한 바퀴 끄는 거죠. 그 다음에 상녀를 들고 돌아다니는 상녀꾼들을 함께 부르는 말이겠죠. 자, 여러분들 125쪽 펴도록 합시다.
진이는 죽은 총각의 간 앞에 마주 섰다. 그래서 죽은 시체를 묻은 간 있죠, 간. 이 간 앞에 마주 섰다는 거죠. 간 껍데기, 간 앞에 마주 섰다는 거죠. 그러고는 손에 들고 나온 꽃무늬 붉은 슬란 치마를 활짝 펴 간각을 덮었다. 이거 혼수로 준비한 치마인데, 그래서 결혼식 때 이렇게 입으려고, 결혼식 때 입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결혼 때 서로 사랑을 약속하는 표시로 입기로 한 치마인데, 그 치마를 벗어서 이 죽은, 자기 때문에 죽은 건 아니지만 자기를 사랑하다 죽은 간을 덮어준 거죠. 그래서 혼례 입은 옷을 죽은 총각의 혼과 약속의 지표로 사용한 거죠. 그래서 혼백과 저승에서 사랑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영혼을 위로해주고 있는 거죠. 진이는 마치 눈에 보이는 그 누구와 속삭이듯 입을 열었다. 그러자 신기하게 유두날 밤 달빛 속 자기 넋을 잃고 쳐다보던 그 총각의 얼굴이 우려하게 떠오르는 것이었다. 얼굴도 기억 안 나는데 자기를 이렇게 좋아해서 상사병을 앓던 그 총각이 이렇게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총각 이름이 또보기죠. 또보기가 드디어 기억이 났네요. 그래서 이 또보기의 영혼을 이 부분은 위로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25쪽 마지막 제주까지 이렇게 총각 또보기의 혼백을 위로하는 거죠. 사람들은 도망갈 줄 알았는데 도망가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서 혼백을 위로해주고 있는데, 또 위로해주는 방식이 특이해요. 결혼식 때 입으려고 했던 옷을 간에 덮어줌으로써 나는 이제 이 생에서는 결혼 안 한다, 내가 저승에서 다시 너 만나면 너랑 사귀어 주겠다, 이승에서는 내가 그냥 처녀로 살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거죠. 그리고 유두날은 음력 6월 15일인데 이날 목욕하면은 이렇게 뭐 나쁜 기운이 다 쓸려간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뭡니까? 북한식 표기죠. 유두가 되겠죠. 근데 유인데 북한은 유로 쓰죠. 자, 126쪽 합니다. 진이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목소리가 갈려서 마지막 말을 채 맺지 못했다. 그래서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어서 자기가 그동안 나 길러준 엄마가, 정실 부인이 자신의 친엄마가 아니었다는 거죠. 정실 부인이, 그리고 갑자기 왜 이렇게 커졌지? 부인이 친엄마가 아니었죠. 항진이는 첩의 딸이었다. 정실 부인의 딸이 아니라 첩의 딸이었다. 그 다음에 죽은 총각에 대한 미안함이 또 있었던 거죠. 어쨌든 자기를 좋아하다 죽은 거니까요. 주위의 모든 것이 그대로 얼어붙었다. 바늘이 떨어져도 그들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굉장히 주변이 조용했다는 거죠. 진이는 상리 앞에서 물러났다. 문을 열고 후원, 뒷마당 안으로 사라질 때까지도 그 무거운 침묵이 골목 안에 그대로 가라앉았다. 자, 진이는 별당에 돌아와 방 안에 앉았다. 별당은 별채 같은 거죠. 그래서 아까 설명했듯이 본집 말고 따로 떨어져 있는 집인데 항진이가 여기서 머물고 있었던 거죠. 다 큰 처녀가 뭐 부모님이랑 같이 한 집에 살면 아무래도 불편하겠죠. 그래서 따로 떨어져서, 뭐 마당은 같이 쓰지만 따로 떨어진 집에서 산 거죠. 방금 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죽은 혼백과의 저승과의 사랑을 약속했다. 자, 여러분들 앞장 잠깐 넘겨서 125쪽 10번째 줄 보면은 이렇게 이승에서 이루지 못한 사랑을 저승에서 약속하는 거죠. 이승에서 보답할 수 없었던 사랑을 저승에선 꼭 갚아드리렵니다. 그 약속에 대한 표적으로 제가 마련해 가지고 있던 혼례 옷을, 결혼식 때 입으려고 했던 옷을 당신의 영전, 당신의 영혼 앞에 바치느니 아름이 있으면 받아주세요. 그래서 내가 이승에서는 결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승에서 결혼할 때 입었던 옷을 이 사람 간에다가 덮어 씌우면서 저승에서 당신과 결혼하고 이승에서는 결혼하지 않기로 약속을 합니다. 진이는 사람들의 구구한 시비와 말밥, 뭐 이렇게 어떤 이야기 대상이 되는 거죠. 이것도 북한식 표현이네요. 북한식 표현. 오르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니었다. 한 가지 명백히 할 것은 이 행동이 일시적인 충동이나 변덕이 아니라는 것이며, 보다 중요하게 자신이 지니고 있는 사랑의 감정을 송두리째 죽은 혼백한테 바쳐버렸으니, 영혼에게 바친 거죠. 이제부터 자기는 이승이 목숨이 닿을 때까지 사랑이란 감정은 전혀 있을 수 없는 목석 나무와 돌이죠. 그래서 감정이 없는 여자라는 걸 비유했습니다. 나무와 돌은 감정이 없으니까요. 바로 지금 진이가 간절히 바라는 바요, 진심으로 원하는 바이다. 그래서 목석 같은 여인이 될 거라고 다짐하는 항진이죠. 다양하게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인간 세계 한별 느낀 거죠. 자기가 첩이 딸이 신분의 비밀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결혼도 이 신분의 비밀을 알게 되면서, 자기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면서
결혼까지 그 상대방이 너 첩이 딸이어서 우리 아들이랑 결혼 안 돼. 그래서 결혼도 못 하게 돼요. 그러면서 속세의 한멸을 느끼는 거죠. 인간 세계의 약간 한멸을 느끼는 거죠. 왜? 양반층의 거짓과 위선 때문에 자기 아빠도 착한 척 했으면서 첩을 범했고 그 다음에 자기 남편 될 사람도 착한 척 했지만 알고 보니까 신분을 엄청 따지기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뒷부분의 일거리는 여러분들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놈이라는 이 허구적 인물과 이렇게 좀 얽히고 사랑하고 그의 뭐 목숨을 살려내려고 노력하다가 결국 뭐 죽고 뭐 그런 내용이 나오니까요. 여러분들 예, 뒷부분 내용을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항진이 제재 정리 보도록 합시다. 다들 워크북 27쪽을 펴도록 하세요. 자, 작품 보면은 장편 소설이죠. 그래서 아주 긴 내용을 담고 있어요. 자, 워크북 27쪽 하고요. 장편소설. 실제로 책이 시중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2권짜리예요. 아주 두꺼운 책 2권짜리. 굉장히 길죠. 그 다음에 역사소설. 조선시대에 이렇게 한 여인의 삶을, 항진이의 삶을, 실존했던 항진이의 삶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묘사적, 일대기적, 생애를, 한 인물의 생애를 다루는 거죠. 항진이가 뭐 결혼도 못하고 출생의 비밀을 달고 슬프죠. 그 다음에 어떤 걸 비판한다? 양반층의 위선, 거짓. 착한 척 하지만 속으로 나쁜 짓 많이 한다는 거죠. 주제는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위선적 허위의식, 윤선직 때 자기랑 결혼하려고 했던 남자의 집안이죠. 그래서 사랑하면 결혼하면 되는데 집안을 보고 뭐 첩이라는 거 알고 결혼 안 해버리죠. 그래서 역사적 사실에 항진이가 실존 인물이죠. 항진이의 문학적 상상력, 놈이라고 실존하지 않았던 인물을 탄생시킨 거죠. 그래서 민중의 언어를 풍부하게 살렸다. 우리 민족의 고유의 풍습, 장례 풍습. 아까 상여꾼들이 상여를 메고 막 상진이 집 앞에 찾아오죠. 이런 상여의 풍습이 드러납니다.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은 여러분들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건 뭡니까? 전개 부분이죠. 전개 부분. 전개 부분 중에서도 앞부분이죠. 이 부분은 안 나와 있죠? 이 부분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수록 부분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여기 장례 풍속과 관련된 당대의 구체적인 사항을 전통적 표현과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전통적인 이런 단어들이, 우리 고유의 그런 단어들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항진의 성격은 어떻다? 당당하게 총각에게 다가와서 혼백을, 귀신인데 무서워하지 않고 위로하는 거죠. 그래서 당찬 인물이다. 그 다음에 혼을 진심으로 위로하는 따뜻한 심성을 가진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노미는 실존하는 인물은 아닌데 항진이를 파혼하게 하는 인물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항진이와 함께 이 글의 두 주인공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우리 교과서 128쪽을 펴세요. 128쪽에 있는 지사계라는 시를 할 건데요. 이거는 금방 끝나니까요. 여러분들 힘들더라도 조금만 참고 집중 좀 해주세요. 그립다는 말도 때로는 사칠 때가 있다. 노을구름이 산방산, 제주도에 있는 실제 산 이름이에요. 제주도에 있는 산이라고 쓸게요. 제주도에 있는 산. 적으세요. 가파른 바다 어하 점점 피어나고 바람이 머금은 소나무 긴 한숨 토해내는 순간 바다 끝이 하늘이고 하늘 끝이 바닥에 있는 지사계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 장소죠. 그래서 약간 절벽 같은 거예요. 절벽 같은 거. 그립다라는 말도 그야말로 사칠 때가 있다. 그래서 1, 2행을 반복을 줌으로써 통일성, 그 다음에 안정감, 리듬감을 형성하죠. 가냘픈 털뿌리로 주검처럼 숭숭 구멍 뚫린 바윗돌 거머쥐고 흰 허리로 납작 버티고선 객숙부쟁이 한 무더기 느낌표 쳐서 영탄, 감탄하는 표현을 썼고요. 객숙부쟁이의 생명력. 객숙부쟁이가 이렇게 바위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자라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거죠. 자, 여러분들 객숙부쟁이가 이렇게 생긴 꽃인데 제주도에 굉장히 많이 핀다 그래요. 수원은 좀 우리나라에선 북쪽 지역에 있어서 좀 보기 쉽지 않죠. 그래서 여기 구멍 숭숭 뚫린 바윗돌 고머지고 여기 제주도에는 뭡니까? 구멍 뚫린 검은색 현무암이 많죠. 그래서 이것도 제주도의 특징이죠. 제주도의 지역 특징이 드러나는 거죠. 구멍 숭숭 뚫린 바윗돌 지역도 특징이 나타내는 거고
검은 죽음처럼. 그래서 이 현무암을 검은 시체로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 현무암이 여기 있으면은 여기에 개쑥부쟁이가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이걸 휘감으면서 이렇게 자라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거죠. 자, 다시 여러분들 워크북 27쪽으로 왔어요. 김수열의 지사계에서 봅시다. 지사계가 아까 말했지만 제주도에 있는 그 위치, 절벽, 바다와 맞닿은 지역의 이름이라 그랬죠. 자유시, 서정시, 하자의 뭐 정서, 생각이나 뭐 느낌을 나타내는 그런 시죠. 예찬, 개쑥부쟁의 생명력을 아까 영탄법으로 한 무더기 해서 마지막 행에 감탄하는 어조로 썼죠. 그 다음에 항토죠. 제주도의 특성이 드러나죠. 뭐 현무암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삼방상, 지사계, 이게 다 뭡니까? 제주도에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뭐 특징, 19의 반복, 1, 2행이 반복되었죠. 1, 2행이 10, 11행에 반복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영탕적 의미, 마지막 행에 나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사계에서 개쑥부쟁이가 자라는 모습에 대해 예찬하고 있다, 감탄하는 게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들 수고 많았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필기 검사하고 플릭하고 발표시킬게요. 다들 어려운 시였는데요. 좀 내용이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인터넷에도 자료가 많으니까 한번 찾아보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들 고생 많았습니다. 끝까지 들어줘서 고마워요.